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광주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5만 1,670명입니다. 10년 전보다 3배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광주는 다문화 시대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제대로 살고 있을까요? 이런 다문화 시대에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999년에 문을 연 전국 최초의 국제교류 전문기관인 광주국제교류센터인데요. 처음에 자원봉사자들의 선의로 시작한 센터가 올해로 19년을 맞았습니다. 시민들과 외국인의 화합과 교류는 물론이고요. 한국 최초의 영어 월간지인 광주 뉴스를 발간한 만큼 탄탄하고 내실 있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국제교류센터의 소장이라는 소임을 맡고 계시는 신경구 소장님 모시고 오늘 다양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즘이 방학이라서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본인의 나라로 좀 많이 가서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제가 전남대학교에서 국제협력본부장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해외 인턴을 들여와서 네. 우리 광주에서 인턴을 하게 하고 싶었어요. 되게 우리는 국제 인턴 하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국제 교류의 두 축이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들은 해외로 내보내게만 하지 들여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근데 나가면은 제가 혼자 나가면은 저 경험만 하고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 젊은 사람 하나를 들여와서 유학생이 되면은 그 학생 주변에 학생들이 영향을 받고 또 교환 학생이 오면은 또 그 주변에 학생들이 영향을 받고 그렇죠. 또 인턴이 오면은 네. 그 인턴이 근무하는 직장이 국제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턴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국제교류센터를 이제 하고 있었으니까 예.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네. 여기 교류센터를 계속 했는데 네.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합의를 보고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광주시에서 네. 참 또 그 뜻을 받아줘가지고 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올해 이제 19년째가 되고 내년이면 이제 20년째를 맞게 되는데 네. 국제교류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글쎄 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데 예. 전국에서 처음 생겼고 네. 처음에 만들 때는 광주시에서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네. 당시에 시민연대라는 그 운동권 말하자면 단체가 있었는데 네.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만들었고 예. 이제 저는 제가 영문과 교수를 한다는 것 때문에 네. 끌려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소장을 맡고 있고요. 예. 직원이 1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이고요. 인턴까지 해서 25명이 이제 상주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고 예. 회원이 돈 내는 회원이 1,000명이 넘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돕고 네. 우리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네. 현재처럼 아마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류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이제 그 일은 아주 다양하죠. 많아서 네. 간단히 설명드리긴 힘든데 네. 우선 그 기본적인 그런 방향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예. 되게 국제교류센터나 다문화센터들, 노동자센터들이 하는 것은 네. 이제 정부 돈을 받아서 외국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핵심이 외국인과 한국인이 같이 서비스를 만들고 또 외국인과 한국인에게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인과 같이 주류가 되는 것이 핵심 목표고 그래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 문화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네. 상담 서비스도 있고 네. 또 무슨 이제 지금같이 인턴 사업도 하고 예. 있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학부모 초청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얼마 전에 했던 세계의 날 행사를 예. 출입국 외국인 지원 사무소와 같이 했는데 네.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 네. 또 10월 달에는 국제 교류의 날도 하고 있고 네. 또 10월 달에는 세계 인권도시 포럼을 하는데 네. 그건 광주시 이제 이가 하는 주요 국제 네. 행사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모든 행사는 가능하면 외국인과 한국인이 같이 섞여서 같이 하고 또 주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뉴스라는 잡지라고 해야겠죠. 네. 전국 최초로 영문 잡지를 발간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이고, 교류센터를 만들고 난 뒤에 2001년부터 다시 네. 또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그 전부터 하고 싶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흑백으로 네. 영어로 잡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네. 현재 이제 이렇게도 됐다가 아, 네. 이제 현재는 이제 우리 그 현재 그 이낙연 지사님이실 때죠? 네. 전남지사 때 네. 국무총리를 이제 우리가 우리 교류센터 한번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면담을 해가지고 네. 취재를 해서 이렇게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광주뉴스가 자랑스러운 것은 예. 처음 만들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이것을 이제까지 거의 모든 자원활동가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발간하는 팀 자원봉사자 이분들이 기고를 하나요? 다 같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런 잡지를 만들면 아무래도 한글로 원고를 써서 영어로 네. 고친다거나 네. 그럴 텐데 이것은 모든 기사가 다 영어로. 자원활동 외국인 기자들이 네. 또 한국인 기자들이 네. 써서 기고하고 또 이렇게 교정 과정을 거쳐서 네. 교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틀린 영어도 없고 네. 탈자 오자도 거의 없이 네.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2018 다문화 가족 활용 수출 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제 그것도 광주시청의 이제 그 기업 육성과의 사업이거든요. 네. 그 다른 데서 하다가 네. 이제 거기서 힘들다고 그래서 아. 저희한테 그걸 넘겼어요. 네. 근데 우리 담당 직원이 예. 그걸 아주 그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그 사업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여기 와 있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들이나 네. 또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 한국어와 자기 나라 말을 동시에 네. 잘 하는 사람들이 네. 이 사업에 참여해서 예.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아. 혹은 수입을 할 때 그 기업들의 그 사업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도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지만은 그 일에 참여하는 외국인들도 도움을 그렇죠.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도 받지만은 네. 기업들은 그것 때문에 더 수출을 더 잘할 수도 있고 음. 또 그러다가 또 취업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아주 다각도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턴 사업이 참 중요한 것이 네. 그 사람들이 인턴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참여를 하면서 네. 한국인들의 업무 환경도 배우고 네. 그러면서 또 취업으로 연결도 될 수가 있고 예. 성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유능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희도 실은 외국인 인턴이 끝나고 나면은 취업을 하려고 좀 그런 고용을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러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할 때 그 네. 직장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네. 외국인들의 그 문화를 네. 직접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외국 가도 구경하고 오는 것보다 같이 근무하는 것 이상으로 맞아요. 국제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외국인 인턴 사업이 우리 광주의 국제화를 위해서 해외 파견보다 네. 이 초청이 훨씬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이제 사실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주 많이 있는데요. 네. 실은 이제 좋은 것으로는 제가 우리 이제 결혼도 하기 전에 네. 대학 졸업하고 네. 직원으로 들어와서 네.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아, 예. 또 아이도 낳고 네. 그때 제가 그때 충격을 네. 그 기분 좋은 충격을 네.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2년에 대학 갓 졸업해가지고 애기 같은 우리 직원이 들어왔는데 예. 벌써 이제 2002년이니까 만으로 네. 16년, 그렇네요. 횟수로 17년인데 예. 지금도 근무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애기 낳아가지고 예. 낳았을 때 그랬어요. 네. 그 애기를 볼 사람이 없을 때 데리고 오라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벌써 3년, 4년에 육아휴직을 주었었고, 네.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는 뭐 이제 어린이집에도 보고 이제 유아원에도 보내고 했겠습니다만, 네. 그럴 수가 없을 때는 데리고 오거든요. 아. 근데 그 직원이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네. 자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근데 저는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당신이 데리고 와야. 예.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이 보고 나중에 자기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할 수 있고요.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임을 위한 행진곡을 영어로 번역한 일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중에 하나인데 네, 2014년 그 즈음에 네,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논란이 네,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제 커질 때였는데 네. 정부에서는 그걸
저 5.18 기념식 때 제창 못하게 하고 예.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 마침 그걸 그 영어로 번역을 하자고 네. 하는 그런 제안이 광주 문화재단에서 얘기가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뭐 예산이 꽤 크더라고요. 예. 한 뭐 1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네. 공연까지 기획을 해왔어요. 근데 그 돈이 이제 전액에 삭감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한 돈 1,000만 원밖에 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가 전공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이제 그 문화재단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예. 제가 초벌 번역을 하고 네. 마침 전남대학교 영문과에 그 시를 전공했던 라바트 그라찬 교수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제가 초벌 번역을 하고 그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번역을 했어요. 한 몇 달 동안 번역을 했거든요. 네. 또 이물련 행진곡을 영어로 하고 또 우리 마침 우리 이사 중에 김현옥 선생이 있는데 그분한테 네. 그걸 합창곡으로 바꿔달라고 그러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5월 음악회 때 그걸 합창으로 무대에 했거든요. 올렸군요. 네, 그랬죠. 그때 이물련 행진곡이 올라간 그 5월 음악회를 느끼신 분들, 겪으신 분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하도 감동스러워서 네.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가슴이 좀 많이 먹먹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작곡했던 우리 그 김종일 선생도 와 네. 계셨고 네. 이제 영어로 바꿨던 우리 그라천 교수도 와 계셨고 네. 또 그래서 그 뒤로는 우리가 5월 음악회를 할 때마다 네. 그 마지막에는 출연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 그걸 1절과 1절은 한국말로 하고 2절은 영어로 하고 같이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그 5월 음악회 때 시민 합창단을 우리가 모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민 합창단이 마지막에 다른 노래도 몇 개 했습니다만은 예. 마지막에는 출연자 전체하고 네. 우리 시민 합창단 전체가 같이 그 한국어와 영어로 같이 합창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센터에 외국인 이사장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외국인이 여기 와서 살 때 주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외국인을 그동안 이 전임 이사장으로는 이전에는 이근우 변호사가 이사장을 하셨고 예. 그전에는 윤장현 선생이 이제 이사장을 하셨고 네. 또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는 우리 이사님들이 같이 회의를 할 때 네. 외국인 이사를 이사장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대를 퇴직하셨던 데이비드 쉐이퍼 교수를 네. 이사장으로 모셨습니다. 모셨군요. 네. 처음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주가 그 국제교류센터가 생긴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얼핏 짧게 생각하면 인천이나 부산이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은 광주가 처음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비엔날레도 광주가 처음 한 뒤에 예. 전국적으로 유행했잖아요. 네. 그러듯이 광주가 사실은 저는 실은 고향이 광주가 아닌데 네. 광주에 와서 보면은 광주 사람들이 창의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결국 창의성이라는 것은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딴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그 교류센터를 만들자는 것도 일종의 창의성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처음부터 소장으로 하라고 해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듣기에는 광주시청에서 만들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광주 시민연대가 네.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네.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99년 개소 때부터 함께 해오고 계셨습니다. 가장 큰 인연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인연 때문에 함께하게 되셨나요? 그래서
인연은 워낙 긴 인연이라서 예. 이제 진짜 인연은 네. 제가 그 고향이 아닌데 네. 여기 군인으로 처음 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근무하다가 네. 이제 여자를 아가씨를 만났는데 예. 그때 결혼한 것이 이제 광주를 떠나지 못하고 네. 계속 살게 된 인연이 됐고 네. 그러다가 또 저희 집사람 인맥 때문에 또 제가 인맥들이 엮어졌는데 네. 그 인맥이 엮어진 것이 제가 교류센터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 그 사람 만난 것이 가장 중요한 인연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래 위의 성인데 이게 언제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많았죠. 19년을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떤 일을 쉽게 그만두질 못해요. 아, 그래서 성격이 사람들이 저보고 내향적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하는데 네. 제가 굉장히 내향적이거든요. 근데 그 되게 제가 이제 선생이니까 네. 학부형들을 보면은 네. 특히 초등학생 학부형들이 네. 자기 애기가 네. 성격이 내향적이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셔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내향적인 애들이 끈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내향적인 그런 성격 장애 때문에 네. 대안이 없으니까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였고 제가 그 전까지는 센터에서 돈이 없다 하면 돈만 송금해 줬지 잘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네. 희망도 없고 네. 뭐 지금도 혼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네. 그랬는데 그 뒤로는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꼭 나갔어요. 토요일 날은 꼭 나가고 주중에도 한두 번 정도 더 나가고 시간 날 때 그다음에 학교하고 제가 학교에 있었으니까 네. 학교하고도 연결해 가지고 학생들도 가자고 그래서 네. 같이 자원 활동도 시키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교류의 날도 더 제가 열심히 해서 준비도 하고 네. 회의도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시청 담당자들이 그 전까지는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네. 2002년까지. 네. 그다음부터 제가 돈 달라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때부터 자기들이 담당자들이 자꾸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이 더 올라가나요? 예산을 올려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올해는 4억 5천까지 올라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런 일을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 실은 저한테 힘이 됐거든요. 지금 그 센터의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음악회도 이제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같이 함께 살고 계시는 소프라노 박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두 분이 만나신 것도 음악이 계기가 됐다면서요? 제가 음악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고 네. 또 지금까지도 이제 그 음악을 저도 같이 중창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또 지난번에 시민합창단 할 때도 같이 했어요. 무대에서 같이 노래를 예, 하신다고요? 같이 노래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인맥이 별로 없고 네. 또 그 사람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 여기서 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인맥이 많으니까 그 해마다 음악회를 네. 벌써 지금 15회 16회째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의 인맥 때문에 그런 거고 네. 회원 모집할 때도 그 사람 인맥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다른 분야로 힘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가장 큰 힘이겠죠? 그것이 아마 신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10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5만 원씩 하면 6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회비를 내는 분들이 이제 가끔 푸념 삼아서 네. 내가 사탕 하나 안 얻어 먹으면서 왜 내냐. 네. 그래도 교류센터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네.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가 내는 돈이 어떻게 쓰이지 않는다. 네. 내가 그런 신뢰 때문에 낸다라고 이제 네. 푸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다른 그런 신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내년이면 이제 국제교류센터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네. 20년뿐만 아니라 교류센터의 미래가 뭐냐. 예. 때때로 직원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저한테. 우리 비전이 뭐냐.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비전은 광주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면은 우리가 계속 발전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한다면은 우리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좀 큰 사업이 네.
이제 그 인권도시 포럼이 있는데 세계 인권도시 포럼을 네. 2014년부터 했는데 예. 그때 시 담당자들이 여러 명이 찾아와서 네. 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직원들 전체가 반대했어요. 근데 저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하자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직원들은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할 능력이 안 됐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이런 큰 국제 행사는 서울에 있는 대행업소들이 와서 대게 하는데 네, 맞아요. 우리가 그걸 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 이것이 바로 광주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래서 했거든요. 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혹시 그래도 제가 비전이라고 붙인다고 그런다면 네. 더 직원들이 자율적인 그다음에 우리 간사들이 더 자신감을 갖고 네.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그런 자기 사업을 개발해가는 그런 단체가 돼줬으면 좋겠고요. 네. 또 더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같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외국인들과 한국인이 함께 구분하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센터로 발전하고 싶고요. 네. 저희가 적은 돈을 받으면서 네.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센터들이 교류센터를 모범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외 교류는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국제 인턴 사업이라든가 또는 해외에서 우리 학부모 초청 사업이라든가 네. 또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 해외 파견 사업도 하고 초청 사업도 더 키우고 교류 사업도 더 키우고 그래서 네. 그런 좀 명실공히 그런 국내 교류뿐만 아니라 내향적 교류뿐만 아니라 네. 외향적 교류까지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센터가 탄탄하게 자리를 잘 잡아주시고 소장님께서도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바쁘신데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크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옛날 같았으면은 별로 관심이 없었을 텐데 네. 지금은 인턴 공고를 내면은 네. 세계 각지에서 관심을 보이고 이번에도 10명을 뽑는데 네. 세계에서 한 50명 이상이 지원을 했거든요. 대개는 외국인 학생들이거나 네. 이제 외국에 사는 막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렇군요. 광주 거주 유학생들이 일단은 가장